주주를 빼고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제 뭐 주식을 샀든지 아니면 다른 또 투자를 했든지 이런 어떤 입장에서는 이번에 합의안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 좋게 바라보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재원들을 좀 더 투자라든가 하물며 배당을 더 늘리는 데 쓰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일단 상법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아마도 소송까지도 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주 얘기가 지금 나와서 좀 질문을 드리면 주주단체들이 이제 노조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한 배당이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영 성과라고 영업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이제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어떤 그런 협상을 통해서 성과 배분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억울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투자를 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성과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이익을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 이익을 물론 뭐 근로자도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예. 어떤 그런 우리의 의견 수렴, 뭐 주주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주주의 의견들이 얼마나 뭐 반영이 됐나 예. 아니면 또 주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금 제도라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측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런 주주들의 반발을 얼마만큼 또 다독일 수 있느냐. 또 그런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이제 제도화한 게 이번 이제 노사 협상에서 굉장히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좀 특별히 우리만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선례를부터 찾아보게 되면 예. 물론 뭐 기본적으로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제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뭐 임금 협상이라든가 노조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포함이 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숫자로 뭐 10.5%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상한선을 어떤 그런 산출하는 어떤 그런 근거라든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떤 그런 다른 선례를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나라의 선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걸 떠나서 다른 기업들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들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 아니라 많이 보이고 있죠. 네.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라는 걸 끊었고요. 이제는 삼성전자,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12%를 끊었는데 당장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파업을 결정을 하면서 뭐 영업이익의 15%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는 순이익의 30%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밖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웬만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는 떨어지고는 있지만 네.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가령 네이버, 카카오 주가는 처참하지만 돈은 따박따박 잘 벌잖아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노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인데 우리도 영업이익의 몇 프로.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의 10%, 12%, 15%라는 관례가 저는 앞으로 전 뭐 노동계, 전 노조의 다 파업이 연쇄 이제 구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딜레마를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 노사 문화 또 산업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